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여러 사람들 말이 많은 그 추미애, 이 추미애가 한마디를 했는데 이 말이 참 조금 추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는데 선거에 지고 나니까 조국 탓, 추미애 탓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앓았다. 마치 그가 조국과 추미애를 등치시켜가지고 앞으로 한 번 더 대선에 한번 나가 볼까 하는 그런 궁리가 지금 엿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정치적으로 머리는 상당히 잘 굴리는데 이 객관적으로 나라를 살피는 그 힘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분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 추미애 하면은 삼보 일배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삼보 일배. 그때 저는 그가 하는 삼보일배를 쇼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역사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국의 시련은 촛불시민 개혁사에 있다. 촛불시민, 촛불이 아니면 말을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정권의 사람들입니다. 촛불이 무슨 촛불이란 얘기입니까? 촛불은 훅 하면 꺼지는 게 촛불입니다. 촛불 시민이라니. 촛불을 들고 한 시민들의 그 뜻은 그 시민들의 뜻이지 이 정권의 사람들하고 촛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미애는 뭐라고 했냐면 검찰 개혁을 또 읊어댔습니다. 검찰을 죽인 사람이 검찰을 읊어대고 개혁을 읊어댑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죠. 이 추미애가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조국 탓을 하고 추미애 때문에 졌다라는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칠 전까지 심한 우울증 비슷한 것을 알았다고 하는데 아니 우울증이 그렇게 갑자기 빨리 낫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울증이겠죠. 가성 우울증. 가성 슈도 매닉 페이지겠죠. 이제 소위 가짜 가성 자기 혼자만 느끼는 그런 우울증 비슷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유튜브 채널인 열린민주당 TV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이 물러나고 내가 법무부 공백을 메운 뒤에 작년 총선에서는 조국 덕분에 추미애 덕분에 이겼다 이렇게들 얘기했다 하면서 자기의 공을 은근슬쩍 내보였습니다. 작년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긴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코로나 덕분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정부가 방역을 하자. 국민이 방역 정신이 컸기 때문에 코로나를 물리쳐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코로나에 맞춰서 정부 그걸 좀 믿어주자 이런 의지가 많이 작동이 됐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 공천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천을 김종인이가 공천은 관여 안 했지만 당시에 그 황교안이가 사람을 공천위원장을 잘못 임명했습니다. 김형우하고 김세연이 이 국민의힘이 망해야 된다고 했던 유승민계 바로 국민의힘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유한국당 망해야 된다 하면서 외쳤던 그 여의도 연구소장 했던 김세연 이자는 철저한 유승민계 일원입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유승민은 그때 다른 당에 밖에 나가서 이 당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입장에 유승민이가 밖에 있었습니다. 결국 유승민이 같은 당에 있었다 나중에 복당은 했죠. 나중에 복당은 했지만 이건 복당이 아니죠. 재입당이 아니죠. 이거는 일단 탄핵을 주동하고 난 다음에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느냐?
자기 당을 만들어 이준석과 함께 다 떠났습니다. 바른당으로 떠났습니다. 이준석 데리고 떠났죠. 이준석도 바른당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으로 또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 들어왔습니다. 황교안 때 들어왔죠. 결국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우리는 이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선거를 치렀으니 그 선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 유승민은 들어와서 당에 다시 돌아서 다시 들어왔다. 그 전에는 이 당을 얼마나 욕을 해댔는지 모릅니다. 비판을 갖다가 아주 그냥 최고도로 해낸 사람이 유승민인데 그 당에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준석도 돌아온 겁니다. 네. 이 당에 이 유승민계가 무섭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공천심사위원을 어떻게 했는지 황교안 그 대표가 뭐가 씌웠는지 김형호를 불러놓고 거기다 김세연이를 불러놨습니다. 자, 그래서 망했습니다. 공천을 유승민계로 쫙, 유승민이 어떤 입김이 있는 대로 쫙 돌아갑니다. 김세연.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공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초라한 100석이 되고 민주당은 176석이 된 겁니다. 분명한 이유를 갖다가 지금 엉금엉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건 분명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딱 그거. 코로나. 또 하나는 딱 유승민계의 공천. 김세연의 공천. 잘못된 공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아주 훌륭한 분들 다 떨쳐냈지 않습니까? 김병준도 떨쳐내고 김용태도 떨쳐내고 또 누구도 떨쳐내고 그 다음에 차명진 뭐 등등 누구 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아웃시켜버렸죠. 아니면 그리고 홍준표를 공천을 끝내 안 줬습니다. 왜? 유승민의 적수가 될 거니까 미리 거세를 해버린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예단 추측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가 왜 공천까지 못 받아야 됩니까? 자, 자기 고향에서 왜 못 받아야 됩니까? 공천을 왜 못 받아야 되느냐고. 두 군데나 신청해도 전부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양산에 대통령 사저 있는 데서 나오겠다. 김두관이라고 붙겠다. 해도 no.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면서 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공천을 못 받아서 정치적 꿈을 달성하도록 잠깐 피했다가 잠깐 다른 데서 한번 싸우고 만약에 당선이 되면 바로 입당하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를 끝까지 입당을 안 시킨 자들이 누구냐? 그거는 보이지 않는 XX계들입니다. 그리고 김종인이었습니다. 김종인 다 한데 뭉쳐져 있는 그때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김종인의 그 뒷흔적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 총선을 질 수밖에 없는 그 총선을 추미애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 이거지. 조국과 법무부 장관인 자기 때문에 이 조국 덕분에 추미애 덕분에 이겼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 민주당 당내 일각에서는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추윤 갈등을 아우르는 조국 사태가 지목된 것을 비판한 겁니다. 추미애하고 윤석열 갈등은요, 조국 사태가 지목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추미애의 잘못입니다. 추미애가 민주당을 망해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 앞으로 추미애의 그 약발은 좀 더 계속될 겁니다. 추미애가 한마디 하면 할수록 민주당은 표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추미애는 조국 사태다라고들 하지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항명 사태가 맞는 표현이라고 애써 강조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항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항명이라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 무슨 항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미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법무부 장관직을 맡게 된 그 이유가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내가 해야 한다면 그게 지옥불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그걸 갖다가 받들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저할 이유 없이 자기는 왔다 이거죠. 이 조국의 시간 출간과 관련해 가지고 이 조국이가 회고록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조국의 시간이라는 출간과 관련해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조국의 시련은 촛불 개혁의 시작인 검찰 개혁이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됨을 일깨우는 촛불 시민 개혁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무슨 역사를 얘기할 게 없어서 검찰 개혁 할 것도 없는 검찰 개혁을 했다. 검찰이 뭘 잘못했는데 검찰 개혁하는지 국민들은 도무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선 지지율 1위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심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돼서 이 문재인 정권에 있던 사람들을, 이 적폐들을 단호하게 처단하고 처벌해라. 이런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바람이 들어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뭐냐, 문정권에 대한 적폐를 조사하고 수사하고 해서 결국 적폐를 청산을 해라. 이런 주문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을 많이 지지한다는 바로 그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윤석열 총장이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죠. 왜? 윤석열을 빨리 부숴버리기를 원하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이 추미애가 참 추합니다. 이 추미애가 추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울증 알았다. 참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추미애 때문에 무슨 추미애하고 조국 때문에 둘이를 일체화 시켜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거물인 양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자신이 쓴 책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을 말하지 못한 생각, 이런 걸 부제를 달아가지고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발매한다고 딱 전했습니다. 책은 잘 팔릴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책 내용에 뭐가 쓰였나 하고 우선 진중권 교수가 그 책을 사보겠죠. 이야 이건 아니다 하고 하나씩 뽑아내겠죠. 네. 오히려 반대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조국에 무슨 거짓말을 할까? 어떤 거짓말이 있을까? 라고 찾아내기 위해서 눈이 뻘겋게 그 책을 한번 사서 보면서 찾아내는 그런 학습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책은 잘 팔릴 거라 생각됩니다. 조국이 과연 진실했나? 어디가 거짓이었나? 어디가 진실이었나? 요걸 갖다가 전부 다 어디서 변명하고 있는가? 이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사볼 겁니다. 그래서 책 발매는 아마 잘 발매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조국 흑서처럼 말이죠. 네. 조국 흑서만큼은 안 팔리더라도 하여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조국이 이 책을 쓰고 나면은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의 이 책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폭망한다. 민주당은 폭망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다시 한번 조국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드는 국민들의 의지가 작동해서 민주당은 또다시 조국 때문에 또다시 한번 혼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말이죠. 팝송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The end of the world.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 끝.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The end of Moon's regime. 문의 권력도 끝이 있습니다. 다 끝이 있는 법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끝이 있는 법. 그 끝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겸허해야 됩니다. 네, 내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움트는, 또 국가안보가 한미동맹 하에서 진실로 움트는, 소위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